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깊어가던 도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창원대는 그동안의 수건이었던 의과대학 유치에 희망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호 국립창원대 기획처장, 진영익 창원시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왔고 또 창원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의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일단 그간의 과정을 먼저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 창원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근 30년이 넘었는데요. 1992년에 창원대학교 의예과 신설 요구부터 시작해서 1996년 그리고 1997년에 산업의과대학 설립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이제 의대 신설을 위한 촉구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국정 기조 그리고 범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창원의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창원시장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장 그리고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두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올해 3월에 출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100만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경남 도민의 열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창원의과대학이라는 게 국립창원대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건지 아니면 의과대학만을 따로 만들자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사실 창원의과대학, 의과대 유치 이렇게 해서 창원대학교에 의과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우리 창원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창원시의 어떠한 형태든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형태가 어떻든 일단 의과대학이 들어와야 형태가 된다. 어떻든 의과대학이 창원에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립창원대도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립창원대학교는 30년간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사실 그 의대 정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돼야 되는데요. 18년간 그 부분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 자체가 몇 가지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정치적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의료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다음 필수 의료 부분도 심각해져서 결국 국민적인 아주 공감대가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결국 무르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창원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저희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등 계속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국립대학이 공공성을 가진 담보로 한 국립대학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5개 권역별 국립대학교와 함께 국회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문 제출 등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유치를 위해서 설립 추진단 이런 조직까지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앞서 창원의과대학 범시민 추진이 출범해 국립창원대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모든 힘을 이제 합쳐도 사실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것에 하나로 의견이
인원이 뭉쳐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상당히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이 30년 동안 못했던 것이 이번에도 좌절될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국은 유치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참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결국은 우리 중앙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두 기관이 이제 설립할 의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어떤 곳이 의대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선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자면 창원시에 어떤 형태로든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들어서길 바라는 입장, 그리고 이미 교육 체계가 갖춰진 국립대인 이 창원대 의대를 추가하길 바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형태든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의대를 신설하는 방향이든 비수도권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창원시도 명확하게 우세한 쪽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창원은 어떠한 경우의 수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에 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경우의 수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우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는 정부의 방침에 있어서 의과대 신설보다는 네. 의대에 있는 이제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의대 신설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가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인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요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립창원대는 의대를 설치할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 우선 부지는 있습니까? 네, 그 국립창원대는 의대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먼저 올 초부터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발주했고요. 최근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창원대 의대가 생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의대가 신설이 되면은 보다 좀 공공성이 높은 의료 체계로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의료 체계는 단순히 의료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 체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역 사회와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함께 연대해서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창원대학교의 의대가 신설되면은 사실 창원대학교 브랜드 자체가 학교 브랜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들이 창원대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원대는 우리 지역과 연계된 또 메카트로닉스 학과라는 그런 학과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 대학에도 유능한 인재가 오고 그 인재가 우리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연결도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창원시 또 사실 이름이 창원대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창원시에 대한 도시 브랜드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원으로 올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창원에 정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도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치를 염원할 만하네요. 그런데 최근 박완수 도지사가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통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창원대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 이 소식이 국립창원대 의대 유치에 악영향을 줄까요? 저는 박완수 지사께서 네.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지금 시점에서 발언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창원은 창원대하고 같이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은 중앙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를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어차피 통합될 학교인데 의과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냐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의대 정원을 경상대에 확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말한 것이 우리 창원대학교에도 그리고 우리 창원에도 그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국립창원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두 대학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예, 최근 글로컬 대학에서도 국립대학의 경우 특히 통합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언젠가는 통합이 될 수 있거라는 그러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나 저 크게 반론이라든지 그런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의 유치 측면에서 볼 때는 통합은 의대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창원의 특히 지역의 혜택 측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더 덧붙이면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두 학교가 의대를 유치하기 전에 통합을 한다면요, 당연히 한 학교가 되어 있고 이미 우리 경남에는 유일하게 경상국립대학교가 의과대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신규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신설로 인한 의과대학의 추가 정원 확보가 우리 기회를 잃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창원대가 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냥 의대가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의료 문제, 그 다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경상대와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경상대는 일반 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증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부분은 오히려 이번에 우리 창원대학교가 의대를 신설하는 부분에 결국은 미래에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두 학교가 통합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창원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원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설을 갖다가 의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병원이라는 그러한 새로 만약에 교육병원을 새로 짓게 된다면, 부속병원을 짓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같은 국립대인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창원병원은 국가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창원대의 그런 국립의대의 그러한 교육병원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준다면, 물론 통합에 대한 전제 없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지역은 아주 화합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두 대학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건 없이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고 학교의 발전을 갖다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통합을 하기 위한 되게 큰 자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대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석다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두 대학이 여러모로 협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새로운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의대를 유치하는 성과, 그 두 가지를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 네,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이 이슈가 될 만큼 의대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의대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논의된 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풍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몇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오면 네. 먼저 지역 인재 입학 전형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은 압도적으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제 졸업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갔을 때 지역에 남는 비율도 적지만 유의미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의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에 필요한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가 조금 더 많은 의료가 필요한 공공 의료 분야의 학생들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근무하게 하면서 의무적으로 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가 조정이 있는데요. 이제 네. 같은 의사라도 이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피부과라든지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필수 의료 진료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많이 진료도 안 하고 학생들이 많이 가지도 않는데요. 그런 점에서 수가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좀 다양한 논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창원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18년 넘게 의대 네. 정원 동결로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정원 절대 부족과 현재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부작용 심화로 지난 어느 때보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과 자신들에게 불확실성이 큰 공공성을 담보로 한 국립의대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도 19년 만에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이번 정부에서의 성과에 뭔가 포커스를 둬서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 쪽으로만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2배가 아닌 3배, 4배, 5배 그런 식으로 엄청난 초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증원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서 초과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기존에 선호하던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일부분까지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투자와 비용이 드는 그런 의사 양성에 그런 부작용을 만들 수는 없을 거고요. 따라서 현재 이렇게 기존 의대의 증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8년 만에 얻은 기회인 만큼 지역 의료 문제, 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맞춤형 전략을 갖다가 이번에 대안을 꼭 해줬으면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네. 이 의대 정원을 기존의 의대 정원을 늘려주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위권의 아주 우수 인재들이 다 의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첨단 인재 양성이거든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라든지 AI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한 첨단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으로만 마무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미래의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의대를 증원시키는 데에 대한 정치적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한 증원분을 반드시 기존의 의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을 만듦으로써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의 부작용도 없애고 성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이런 방향의 같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원시의 의대 유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남에 필요한 건 경제적 논리로 개업과 폐업을 하는 의원이 아니라 공공의 성격을 가진 의료인과 의료시설입니다. 이에 의대 설립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디에 유치돼야 할지 지역 전문가의 중지가 합리적으로 모아져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